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해 대통령과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요.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주 만에 다시 만나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하고 있는 북중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 성격도 담겨 있는데요. 북한은 유일하게 참여하던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인 ARF에 2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미일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위해 따로 만났습니다. 회담에서는 중동 문제 등 글로벌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했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부쩍 강화한 북중 그리고 북러 밀착에 한미일 공조로 맞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북러 간 그리고 북중 간 어떤 심화되는 교류 이런 사항들을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들에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such times, no country can ensure its prosperity, let alone its security by itself. 이런 가운데 북한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ARF 가입 이후 꾸준히 참석하다가 북미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2019년 이후에는 외무상 대신 대사급으로 격을 낮춰 참석해왔습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는 아예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북러 그리고 북중 밀착을 통한 양자 관계 강화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발전소나 교량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겠다며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경우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타격 경고에 나섰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무너뜨릴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나 근처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할 거라며 더 구체적인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미국이 며칠 안에 폭격기를 동원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른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는 계획을 이스라엘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미군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된 장병들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위대한 영웅들이었다면서 이란을 향해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ran targeting barracks. I don't know. Well, they're going to pay a big price. They're being decimated. 잠시 전 조지아주 고등학교를 방문해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소규모 충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의 압박으로 이란이 간절하게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Because every time they make a deal, they want to change it and everything. They're not ready. They'll be ready very soon. 전쟁 장기화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번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전쟁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폭격 경고에 이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요.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우리의 방위 원칙은 눈에는 눈이라면서 이란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단호한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에 가담하는 자들 역시 모두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앞서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고 미군 사상자가 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경납고를 공격해서 MQ-9 무인기 8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대형 헬기 2대도 심각하게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원유 수출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석유를 판매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파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동 지역의 다른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아야 해협에서의 안보가 확보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동에서 공급하는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지원에 나서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continue to protect shipping. We think other countries should join us in that endeavor. We don't need them to, but they should because they're more impacted by it than we are.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선박 항해 금지를 직접 경고했다고요? 네, 국제해운회의소는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이 선박들에게 직접 무전으로 경고 메시지를 오늘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선박에 대해서 항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일 후티 반군의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 발표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후티가 선박을 공격하지는 않았는데요.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 엘 만데르 해협 봉쇄를 위협하면서 유조선들의 회항도 속출하고 있지만 일부 선박들은 다시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폭격 경고와 함께 이 홍해 봉쇄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3.36% 오른 94달러 7센트로 마감했고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95%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선거 개입 비난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중 외교수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은 정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 논의에 집중하면서도 현안마다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China carried out what is believed to be the largest compromise of election data in history. 지난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폭탄 발언 이후 미중 외교수장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의 대선 개입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we talked a lot about the visit in September, and that was really the gist of it. It's just to create the groundwork for another positive visit. 중국 외교부도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를 준비하기로 했다며 시 주석의 미국 답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부정적 언행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주장에 항의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이 난투극을 벌인 문제를 놓고는 양국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조약에 따라 필리핀을 도울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중국은 영유권 문제에 역외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有关国家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无权介入当事国间的涉海问题。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상무위는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가결될 경우 중국 지분이 20%에 달하는 벤츠 역시 미국 내 판매가 차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일단 서울 쪽 상황은 지금 비가 오는 듯 안 오는 듯 애매하네요. 오늘 아침 장맛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강약을 반복하는 가운데 강원도 철원에는 시간당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남부는 비 대신 더위가 심하던데 오늘도 그럴까요? 네, 오늘도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큰 더위를 뜻하는 절기 대서답게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휴전선 위쪽에 자리하면서 중북부 지방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인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낮까지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25.7도, 광주 2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동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35도, 포항 38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남부 내륙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에 그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